돈을 쓴다는 것 자체를 너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오산이랑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인생이었을걸요. 우리 집이 그랬으니까 그 엄마도 아빠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몇 개 쓰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기업이 흔히 말하는 사람들 급여도 안 올려주고 돈도 안 벌리고 물가도 안 올라가고 그냥 정체된 나라다. 거의 30년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 가속시킨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의 절약 습관이에요. 일본 사람 생활 얘기할 때는 이 얘기는 뭐 무조건 필수예요.節約. 절약.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는 정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급여가 그대로야. 그러면 내가 받는 돈이 그대로인데 나는 예를 들어 돈을 불려가지고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으면 코인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제일 큰 돈 모으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느끼기에 아니 그래봤자 사람들이 뭐 얼마나 절약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이 절약하는 습관이란 거는 뭐 문화입니다. 문화. 기본 소양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 절약이란 걸 키워드로 두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도 좀 집에 당연히 뭐 재테크하고 투자한다 하려지만 절약할 건 절약해야지. 불필요한 거를 줄인단 말이잖아. 그럼 오늘 한번 보시고 나도 저 정도는 한다. 저 정도는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겁니다.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데 그저 여러 가지 유명한 거라든지 뭐 일본에 살면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다라든지 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도 픽업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냐 보면은 이게 제가 밑에 있는 이 글이 재밌어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번 달은 어떻게 해볼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최신판 부자들 1000명이 말하는 진짜로 야 이거는 효과 있다 라는 절약술 랭킹. 그러니까 절약 방법에도 랭킹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진짜 우후죽순 나와요. 부자들도 가성비를 생각하고 절약도 하긴 하지만 서민들이 생각하는 좀 그거랑 거리가 있지 좀 않나요? 스케일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서민 얘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자들이 절약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일단 절약이라는 키워드가 일본에서 나오면은 누구나 다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맞아, 상담해 보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1억 1000금 벌어요 라는 글보다 이렇게 절약하면은 식비랑 생활비 아낀다. 그걸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서민들이 뭐 절약 생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저도 있어요. 자기 방법 지금까지 해온 거 많이 있습니다. 취미코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그건 각 집마다 그런 건 몇 개 있는 거지. 그걸 너무 비약적으로 뭐 일본 서민 이렇게 타이틀 들고 와서 얘기를 하냐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일본 내에서 알 수 있는 제가 몇 개 이제 자료를 몇 개 들고 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절약에 관심을 가지는지. 예전에 일본에서 정말 전설적인 버라이어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좀 비난이 있어가지고 뭐 많이 끝났는데 뭐냐면은 짜장 이 TV 아사히에서 썼던 이키나리 오건 덴세스. 네. 정말 유명합니다. 갑작스레 황금전설이라는 방송인데 이 방송이 일본 개그맨들이 특히 아니면 일반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책도 나왔어요. 초절약 70가지 레시피 이래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달 동안에 일본 돈 1만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10만 원이죠. 가지고 연예인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 그 다음에 먹는 거부터 이래가지고 다 포함해서 만엔 이내. 거기다 그거를 얼마나 마지막까지 많은 돈을 남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방송이에요. 뭐 저는 정말 다 봤었어요. 이때. 슈퍼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싼 날이 있어. 그런 날에 가서 사나. 근데 얘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얘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활에 어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바이럴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6년에 1000만에 모은 절약 주부가 실천, 음식의 절약술, 베스트 5 이런 거. 주식을 해서 돈을 불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월급이 정해져 있네. 근데 나가는 돈이 이렇게 있네. 잠깐 그 나가는 돈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침 식사 그다음에 싼 재료로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런 조리기구로 바꿔보세요라든지 별게 다 나와요. 왜?
일본에서 인기인 게 이런 책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절약주부 지금 흉내 낼 수 있다. 당신도 1,000만 엔, 대한민국도 1억. 바로 저축 가능한 이런 책이 정말 일본에서 우후죽순 나옵니다. 뭐 계속 옛날부터 이런 책은 계속 인기 많아요. 엄청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마존 랭킹 이런 거 보잖아요. 부자가 되는 뇌, 자유로운 삶을 얻기 위한 공격적인 절약이야. 여러분 공격적인 투자는 들어봤죠? 공격적인 절약이야. 이게 팔려요. 절약은 그 수비 아닌가? 그러니까 절약은 수비인데 우리 수비하는데 자 이긴다. 이번 시합 자 전원 10백 근데 이긴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사지 않는 생활. 우와.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게 이거예요. 인기예요? 인기예요 이거. 혼자 사는 집 15만 엔 이하로 즐겁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15만 엔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일반 가정집에 서민집에 우리한테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생활비라 쳐요. 그 생활비로 옆집 사람보다 당신이 좀 더 현명하고 한 끼 더 고기 반찬 나오게 생활하는 방법.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약을 파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예전부터 인기인데 오상. 응? 백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반찬. 이거. 이런 거 많이 인기 많아요. 이 100엔으로 만든 반찬이라는 게 뭐 100엔짜리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장을 봐. 그럼 뭐 양파, 파 이런 거 사면은 양파 4개에 뭐 얼마, 뭐 감자 4개 얼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딱딱 계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에 들어간 재료랑 딱 가격을 해보면 이거는 100엔 미만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연봉 100만 엔이 풍부한 절약 생활술. 여러분 연봉 100만 엔이 얼마예요? 연봉 1,0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최저시급으로 하는 것보다 안 돼. 이런 책이 왜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이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내준 연봉 100만 원 이하면 여러 가지 그 내야 되는 건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100만이라면 다 자기 돈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절약 생활을 할까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일본 물가 비싸고 뭐 월세도 비싸고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광고를 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도를 넘은 내용도 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근데 이게 먹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책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마이나비 최근 기사인데 3인 가족으로 한 달 식비 우리나라 또 19만 원. 8가지 이유. 일단 아빠는 그 회사 사내 식단 사용 못 하겠네. 도시락이죠. 100% 도시락이죠. 스토리에 있는 거야. 처음부터 1.9만 엔 어려웠어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낸 이건 테크트리란 말이야. 이게 왕도. 야 저게 뭐 자랑이라고 저런 걸 얘기하냐. 야 일본에서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선생님들 막 아이가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생활을 하면서 절약 잘한다 하면 불쌍하다 말고 잘 산다, 잘한다, 대단하다예요. 살림 잘한다 이게. 살림 잘한다. 이게 살림 잘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30년간 디플레이션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너무 얕보는 것 같네. 우리나라랑 관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바깥에도 이제 일본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 패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남편 도시락 싸주는 것부터 이래가지고 집에 있는 식재료는 아까 뭐 저는 책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100엔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하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과자는 안 삽니다. 밖에 나가 소비하면 안 돼. 왜? 내가 만들면 되거든. 엄마가 집에서 디저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는 있잖아 밖에서 자판기 음료수 그런 거 안 사. 편의점 음료수 안 사. 불가능하죠. 집에서 녹차 들고 페트병에 녹차 넣고 가는 거예요. 이 야채인데 배추 한 폭이 68엔, 680원. 양배추 48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싼 슈퍼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그렇죠. 어느 슈퍼가 싼지. 그러니까 바깥에 그 예전에 뭐 일본 사람들의 서민 뭐 소비 습관이라는 그런 영상 보면 나오는데 일본에 저렴한 슈퍼가 꽤 있습니다. 고급 슈퍼,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가는 슈퍼, 진짜 초저렴한 슈퍼.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물건 사면은 무, 뭐 양배추, 레타스, 뭐 마늘 이렇게 사는데 811엔이잖아. 8,000원 이게. 이런 엄청나게 저렴한 슈퍼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찾아서 그렇죠. 가시는 것 같아요. 전단지도 보고 미끼 상품 모으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자전거 타면 되지. 자전거 타고 이동해가지고 이제 슈퍼 왔다 갔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약간 사진 보였는데 있잖아. 이거 나오네. 이게 그래도 너무하네. 전략적이네. 슈퍼 가는 숫자를 줄이고 혼자서 간다. 남편이랑 딸은 데려가지 않는다. 이거 한국에 있었잖아. 여보 나 맥주 이거 사도 돼?
안 돼! 이번에 생활비가 얼마인데 그 마트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원천 차단. 당신은 차단. 집에 있어. 음. 내가 슈퍼 갔다 올게. 음. 그러니까 좀 한 수 위죠. 마트에 가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태를 미리 차단한단 말이에요. 박간에서 뭐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짱구도 못 말렸대. 왜냐면은 옛날에는 짱구 아빠 맨치로 집에서 밥 먹으면은 야, 저 밖에 나가서 사 먹지. 그 와이프 집에 뭐 반찬도 그렇고 이런 말 하는데 요새 짱구 아빠 집에 가면 어떻게 맥주 탁 따가지고 마시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웬만한 서민 생활에서도 위에 가는 거예요. 짱구 아빠도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하니까 맥주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안 사는 거지. 계획적으로 이번 달에 그러니까 구내 식당이죠. 메뉴가 정해진 거예요. 본인한테. 이게 물론 이제 딸이랑 아빠는 모르겠지. 정해졌으니까 장 봐와서 이제 머릿속에서 있잖아. 아, 이번 달에 어디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있잖아. 계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야채가 뭐 이번 달은 이만하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거 정해두고. 그러니까 있잖아. 남편 회사에서 돌아왔다. 좀 오늘 그 야끼소바 먹고 싶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해졌으니까. 본인이 모르는 집에 식당에 이제 있잖아. 본인 집에 이제 메뉴는 정해졌는데 여보 오늘은 이런 기분이네. 그 기분은 지금 사라진다. 레드선 그 느낌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것에 사람이 어찌 보면 좀 빠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뭐 눈에 보이거든. 스스로에게 미션을 내는 거예요. 맞아. 정말 돈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분들도 막 있는 반면에 저축이 취미라서 이렇게 한다. 그냥 전업주부분들이 많이 하는데 집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게임 하는 느낌이야. 이번 달은 이걸로 좀 더 줄여가지고 내가 이걸 더 남겨보겠어. 이게 바로 공격적인 절약이야. 여러분 지금 느낌 오죠? 아까 공격적인 절약했을 때 이미지가 없었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공격적이다. 느껴지네요. 이런 거 보고 이것도 일본 내에서도 나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걸 보고 야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저도 열심히 절약하는데 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대단한 분 있네 라고 참고한다. 그렇죠. 예. 그거밖에 절약을 못해? 아마추어 같으니 뭐 슈퍼에 남편과 애를 데려가? 제정신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관념으로 이거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일본 문화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걸 진짜 박간의 말을 안 믿고 저런 걸 누가 진짜 대놓고 우리 집 이렇게 절약해요라고 누가 자랑해요 느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 내에서 블로그가 아직까지 인기예요. 일본에서 일반인이 쓰는 블로그 중에 제일 인기인 블로그가 어떤 장르인지 알아요? 절약해가지고 집 샀다. 우리 남편 월급은 박봉이지만 내가 살림으로 절약을 잘해서 우리 집은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유럽 여행을 가, 미국 여행을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블로그를 쓰는 게 엄청나게 인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컨셉으로 유튜브 떡상한 분도 있네요. 많아요, 일본에.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슈퍼 갈 때 있잖아. 싼 슈퍼 돌아다닌다든지 그 정도인데 뭐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일본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 때 정말 많이 했었어요. 추미코 절약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할 말도 많죠.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할까?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거 아까우니까 페트병에 물 넣어가지고 내려가는 뭐 물 줄이자. 와, 요새는 제신식 화장실이면 이런 상태가 아니니까 못 다는데 저는 이거 했었습니다. 페트병 물 넣고 했었어요. 역시 우리 추미코는 생활력이 있는 여자네요.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뭐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 다음 게 일본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저는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 문화에 기인하는 건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집에서 목욕하거든요. 근데 물을 받을 때 이게 목욕물을 받더라도 본인이 들어가더라도 물을 이제 많이 받으면 이게 가스 보일러 돌리는 거랑 수도세랑 가스비 많이 나오잖아요. 비싸요, 예. 그러니까 욕조 물 아끼려고 이제 페트병 미리 깔아두고 이제 하는 거예요. 조금 물 넣고 목욕할 수 있어요. 조그만 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래봤자 얼마나 줄이겠어라고 느끼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한국이랑 다르게 맨날 들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맨날 하면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쩌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일본 아까 추미코가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 냉장고를 자주 열지 마세요. 자주 열면 옛날에 있잖아. 냉장고 오래 열고 있지만 그 전기세 나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닫고 있잖아요. 있긴데 이거는 이제 여는 것도 줄이는데 열 때 어떻게 돼? 안에 있는 냉기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튼을 이제 쳐두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일반 가정집에 많이 합니다.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 냉장고 절약하면 나오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일본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다음에 이거 이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거. 아, 뭐 이거 뭐 취미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네. 이거 이제 이거 유튜브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컨텐츠 아니면 뭐 일본에서 진짜 집마다 이거 놔두는 집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금통인데 특이한 저금통입니다. 이 저금통에 돈을 넣고 꽉 찰 정도가 되면은 100만 엔이 모이는 거예요. 100만 엔 우리나라 돈 1000만 원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동전으로 1000만 원 만들어? 500엔짜리 전용 저축입니다 이게. 10만 엔, 50만 엔, 100만 엔, 30만 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 있잖아. 정해두는 거야. 오늘도 하루에 하나씩 500엔을 넣자. 야, 그 돈 가지고 주식을 배당주를 모아서 사든 하면 되는데 왜 그래 놔두고 있어? 은행에 놔두나 저금통에 놔두나 이자 안 붙는 거는 매한가지니까. 맞아. 거기다가 또 이게 이 사람이 왜 놔둘까? 달성감, 성취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차링차링 언제 되겠어? 그러다가 언제 묵직하네. 들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딱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나는 저축을 못해. 나는 너무 낭비를 해. 근데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500엔을 넣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돈이 모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 자기한테 미션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외식 안 왔으니까 500엔 카랑카랑. 오늘 편의점에서 과자나 음료수 안 샀으니까 500엔 카랑카랑.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지진 재해가 나도 문제가 없겠죠. 비상 돈통이 있으니까. 저도 학생 때 500엔은 많이 비싸잖아. 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100엔만 하자 해서 하루에 100엔. 친구들이랑 카페 갈 때 좀 제일 싼 거 시켰으니까 100엔 오케이 됐다. 까랑까랑. 오늘은 나갈 때 집에서 빈 페트병에 녹차 넣고 갔으니까 오케이 됐다. 100엔 카랑카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전략 얘기하면 진짜 끝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책이라든지 나온 게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있잖아. 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들고 온 거는 이건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추미코가 했던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이 추미코의 절약. 이거 추미코는 이걸 정말 자주 쓰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거요. 아! 이게 우리 마누라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추미코는 이걸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커트 모델 무료. 뭐냐면은 일본 미용실에서 이제 미용실 한 사람들이 많아 일본에. 그 친구들한테 영업시간 끝나서 모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공짜로 잘라드립니다. 커팅 모델.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용실에 컷 모델을 찾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 있는 1000엔 공짜. 공짜. 가게마다 있는 거예요. 공짜. 여기 뭐 1000엔 공짜. 공짜. 그러니까 헤어컷 그 뿐만이 아니라 파마도 막 그 미용사분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공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연습해야 되니까. 파마를 하고 왔는데 공짜 파마도 하고 와요. 네, 있어, 모델로 해가지고. 있어. 아니 모델이면 아무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느끼는데 말만 모델이지 그냥 연습 대상으로 그러니까 몸이 가는 거야. 예. 일본에는 기본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아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했었네요. 진짜 많이 가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추미코가 옛날에 가지 말라 했는데 추미코가 말을 안 들어. 원래 그 미용실에 가면 헤어컷 4,000엔 내야 되는데 그걸 공짜로 할 수 있다 하면 가지. 내가 이제 추미코한테 커팅 모델 이제 그만해라. 그거 말고 추미코가 자르고 싶을 때 잘라요. 내가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추미코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하나 진화를 했는데 여러분 일본 미용실도 가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격전지예요. 신입 손님은 반값 이하라든지 쿠폰을 줘가지고 정말로 뭐 저렴하게 자를 수 있는 시스템이 일본 미용실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미코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알아? 미용실을 바꾸는 거야. 이 친구는 같은 데를 2번 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추미코 그거 말고 그냥 한 대 가가지고 하면 되지. 말 안 들어요. 미용실 비용 너무 비싸니까. 이런 감각도 아까 약간 얘기했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보다 뭐 버릇이다. 버릇이다. 뭔가 이제 절약 안 하면 뭔가 이상해. 뭐 해야 돼라는 그 뭔가 마인드에.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추미코도 이제 은근히 이제 이런 걸 좋아해요. 절약하는 거.
커트 모델 있잖아요. 헤어컷, 건자 그런 거 전략 방법 아니에요. 다양한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들었죠? 대충 이 정도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절약이란 것에서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없고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아껴야지. 그러니까 아껴야 잘 산다라는 게 뭐 어쩌면 일본 국민들의 국민성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어쨌든 경차로 가는 것도 있겠고 아껴야 잘 산다. 연비 좋은 차가 장땡이다. 그지?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이거 다 집에서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거 다 거의 다 기본적으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남은 몰라요. 아니 저 집은 뭘 하길래 우리 남편이랑 월급도 똑같은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유럽 여행을 가지? 그런 느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이 서민들 간의 이런 마운팅이 이런 것에서 나온다. 그럼 누가 보기엔 아니면 코인 했겠지, 투자했겠지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걸로 살림하는 게 어떤 식으로 아끼는 게 다른가, 거기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본 경제신문 2017년 뉴스네요. 카와시타 디플레이션. 일본 서민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절약 지향, 가격이 내려가고 일본 경제가 계속 디플레이션으로 빠진다는 경제신문에서도 이걸 들고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그러니까 이걸 뭐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문화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당연시 여기고 기본 아니야? 그건 나도 해야지. 이건 뭐 누구나 하는 건데 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찌 보면 점점점 이제 침체로 가는 거고 반대말로 말하면은 아니 그래도 이렇게 아끼는 게 뭐가 나쁜 거야. 불필요한 걸 줄인다는 건데 일본에서 에코라는 표현을 이런 뜻 쓰거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가 되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서도 조금 이제 이거 하지 말자라고 나올 법도 한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게 침투가 되다 보니까 절약이란 게 문화로 다가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건 한다라는 게 일본 서민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저기까지 할까? 저렇게 이해가 안 되냐라고 느끼면은 그건 정상입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풍토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요시. 이게 이렇게 기본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요새 젊은 부부분들이라든지 맞벌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절약할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시골 쪽에 있잖아 남편이 회사 가고 집에 와이프분이 있고 와이프분 있잖아 파트타임으로만 일한다라든지 그런 가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주 이용하는 절약 방법이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도쿄에 사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이런 거 한다는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보면 일본은 이런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어쨌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늘리자, 일본 사람들 절약을 해서 돈을 늘리자, 그러니까 돈을 늘리자라는 목표는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근데 그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왜냐면 일본에서는 어쨌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감뽕말에 본인의 투자금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생각해봐. 절약은 노리스크에서 리턴만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면은 어쨌든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로우리스크 여러 가지 패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약 방법이라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늘리고 싶은데 모험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절약밖에 없지. 가진 돈을 어떻게 돼?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방법. 그런 면에서 이런 내용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자극하는 게 있죠. 당장에 얘기한 것처럼 버블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상을 봤다는 게 사람들에게 뇌리에 좀 남아있다는 것도 있겠네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에서도. 예.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쓴다는 것 자체를 너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오상이랑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인생이었을걸요. 우리 집이 그랬으니까 엄마도 아빠도. 그러니까 저는 좀 스타일이 다르죠. 쓰면은 그만큼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잔업을 1시간 더 하면은 추미코가 커튼 모델 안 가도 되는데 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더 일을 해서 돈을 불리자라는 생각의 사람이고 추미코는 이제 절약해서 이제 아끼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미코가 많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제 교육을 시켰거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 사회를 생각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용해야 된다.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생활하는 거 부분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켜지나 규모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아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뭘 하는 건 없으니까 일본에서. 예.